Extraño, sí.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아까 전에. Vosotros es amigos, pero dentro de tienda, dormir juntos. Porque tenemos una confianza tal que podemos permitirnos dormir juntos bajo la misma tienda siendo solo amigos. 안녕하세요. 세계 자전거 여행자 이성구입니다. 여기는 지금 부에노스아이레스 숙소의 인근에 있는 작은 공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문화적 충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바탕이 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문화 절대주의를 비판하고 부정하고, 비판이 아니고 부정입니다. 문화 상대주의를 옹호하는 편입니다. 각 나라의 문화는 그 나라의 여러가지 역사적 요인, 자연적 조건, 인간관계 등지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굉장히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 바칼로레아 논술 문제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는데, 그 프랑스에서 무슬림 여자들이 차도르를 착용하는 것, 그거를 공공장소에서 금지시킨 적이 있어요. 정부에서 나섰어요. 그거는 과연 바람직한 행동인가 이거죠. 그러니까 문화 상대주의를 인정한다면 무슬림 국가의 여자들이 아무리 프랑스에 산다지만 자기네들의 그 무슬림 복장을 유지하도록 놔둬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좀 애매하죠. 어떻게 그것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는지를. 그런데 제 나름대로 논술 수업을 하면서 애들을 가르칠 때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정답을 정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요,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그 프랑스의 차도르 착용의 금지법에 대한 것을 풀기 위해서 이제 제일 좋은 또 다른 예시가 태국에 있는 롱렉 쪽 얘기입니다. 여성들의 목을 굉장히 길게 하는 문화가 있죠. 저도 거기에 롱렉 쪽 마을에 갔었는데, 결론은 그거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건 야만입니다. 왜냐? 우리가 무언가를 사고할 때 주변보기, 뒤집기, 상위 개념, 하위 개념, 제가 그것을 늘 애들한테 가르쳤는데, 어떤 대상의 개념을 규정할 때 주변보기, 어떤 대상만 보지 말고 그 인근의 유사 개념을 봐라. 그 다음 뒤집기, 반대 개념을 공부해봐라. 그 다음에 하위 개념, 분류를 해봐라. 상위 개념이 뭐냐면 위로 올려봐라는 거죠. 문화의 상위 개념은 도대체 위에서 뭐가 나올까요? 그건 인간의 행위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문화와 인간의 삶 중에 어느 게 더 상위 개념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나 그거는 인간의 삶이 상위 개념이죠. 그런데 문화가 아무리 상대주의적으로 존중되어야 되고 인정되어야 된다 하더라도 타인의 삶을 억압하거나 규제하거나 자유를 빼앗거나 또는 괴롭히거나 살해하거나 그런 것은 문화로 존중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인도에서 남편이 죽으면 부인을 순장하는 그런 문화, 그거는 문화가 아니죠. 그건 야만이죠. 그러면 이제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롱렉 쪽도 사실은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은 대부분 나라에서 여성의 어떤 외모를 그렇게 흉하고 기괴하게 하는 이유는 외적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화로 인정돼야 되겠죠. 그러나 여성들이 당하는 그 개인적인 삶의 고통,
그쪽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비중을 두냐. 그 아무리 문화가 존중되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떤 개인의 삶을 짓밟거나 괴롭히거나 무언가 훼손시키는 그런 문화는 그거는 문화로 인정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실 농맥 쪽의 그 여성들은 대부분 그 어마어마한 목 디스크에 시달리고 굉장히 힘든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문화가 아니고 야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프랑스로 돌아간다면 프랑스의 차도르를 착용하는 무슬림 여성들을 공공장소에서 차도르를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했냐? 결국 차도르라는 것은 여성의 삶을 규제하고 억압하는 수단이죠. 그래서 그건 인권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문화다라고 프랑스 정부에서 판단한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프랑스에서 국내에서는 차도르를 착용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그 공공장소에서는 그걸 입지 마라라고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만약에 그 무슬림 쪽에서 본다면은 무슬림 여성들이 그 옷을 입음으로써 오히려 더 편안하고 자기는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낀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거는 문화 상대주의로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차도르를 금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서술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화 상대주의와 절대주의를 논의할 때 보편적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영국의 그 맨체스터 대학에서 공부할 때 제 그 같은 그 학생 중에 하나가 그 차도르 중에 그 이름이 뭐죠? 부스카죠? 왜 눈도 요만하게만 보이게 하고 거기다가 이 망을 쳐가지고 그리고 모든 손도 장갑을 끼고 한여름인데였는데 한여름에도 장갑을 끼고 발에도 뭐 양말을 까만 걸 신고 아예 그냥 살이 바깥으로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에는 정말 그 망을 해가지고 보는 것도 좀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이거 하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는 마음이 편안하대요. 그런데 아무리 이제 그 문화가 그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보편적인 논리로 봤을 때 여성의 운전을 금지한다든지 여성이 그 뭐 외출을 금지한다든지 제가 모로코에 갔을 때 그 이슬람 국가잖아요. 거기도 카페에 전부 다 남자애들만 앉아 있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 갔을 때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을 좀 받았는데 그런 어떤 여성의 삶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차도르 착용이 그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권의 차원에서 문화로 존중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프랑스 정부의 판단인데 저는 그 의견에 지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문화라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타인의 삶을 규제하거나 그 괴롭히는 것은 문화로 인정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남미에 와서 지금 3번째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보다 외국에 나오면 상당히 좀 자유로운 게 뭐냐면 첫째 나이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그 영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제 딸이 그때 한 29살이었는데 그 같은 과 학생 하나가 저보고 내가 뭐 발표를 잘하니까 내 뒤통수를 툭툭 치면서 아이 미스 프렌드 하이 프렌드 뭐 너 잘했어 자식아 뭐 이런 와가지고 그냥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장난을 치더라고요. 속으로 야 임마 내가 너보다 큰 딸이 있어 이 자식아 라고 했지만 저는 사실 속으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그 나이에 대해서 우리나라만큼 자유롭지 않은 나라는 드뭅니다. 우리나라는 뭐 빠른 86, 빠른 80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나이에 굉장히 섬세하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 뭐 어디에 있을까를 이제 제 나름대로 고민해 봤는데 왜 동양 문화에서 다른 나라보다도 한국이 이렇게까지 나이에 집착을 하냐? 그거는 바로 언어 때문입니다. 언어가 존재를 지배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모든 사고를 지배합니다. 이제 형이하학적인 세계, 그 감각적인 세계에서는 언어가 감각보다 뒤에 있지만 신라면과 열라면의 맛의 차이를 200자 내외로 서술하라 그러면 못하잖아요. 그거는 감각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형이사학적 세계, 우리가 철학적인, 문화적인 것, 사회적인 규범 이런 거 등등은 모든 게 언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있어야 사고가 결정이 납니다. 그만큼 언어가 이제 우리 사고를 지배하는데 우리 언어에는 다른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것 중에 하나가 존대어잖아요. 낮춤말과 높임말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떤 상태에서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뭔가 따져봐야 되잖아요. 높여야 될지 낮춰야 될지.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선배 후배가 결정이 되고 나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나이에 이렇게까지 규제가 심한 사회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뭐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입하려 해도 나이로부터 뭔가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외국에서는 그런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제 나이에 집착이 심한데 저는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간혹 제가 아주 오랜 세월 사귀었던 후배들한테도 제가 야 이제 너하고 내하고 나이 차이도 한 두세 살밖에 안 나는데 뭐 40년 직인데 이제 말 놔라 자식아. 그래도 그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이거 참 고치기 힘든, 그리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사회의 문화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말했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권리를 탄압하거나 삶을 비폐하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의 문화로 존중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집착이 심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뭐 야만스럽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요번에 제가 그 산티아고에서 그 친구 곤잘레스라고 있습니다. 곤잘로의 친구를 만났어요. 여자친구인데 정원에서 술을 한잔 하는데 둘이가 친구라는 거예요. 아미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여사친은 그 아미고스, 아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연인 관계가 되면 노비오, 노비아가 되는데, 그래서 걔들은 분명히 아미고스예요. 근데 뭐 둘이서 하는 행동이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연애를 하는 수준 같아요. 그리고 그 더 웃기는 게 이제 제일 황당했던 게 뭐였냐면, 작년에 그 둘이서 그 캠핑을 갔대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캠핑 둘이서 3일 동안 같이 잤대요. 사실 이제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젊은 세대들은 여사친, 남사친이 정말 그 불알 친구 수준으로 있죠. 근데 우리 세대는 사실 제가 그 청년 때, 젊을 때 그 연애를 했을 때도 서로 말을 존대할 정도로 내외가 심했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젊으신 분들은 이 단어를 모를 수도 있는데, 내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외. 안과 밖, 안 사람 바깥 사람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내외가 심하다는 말은 뭐냐면 여자와 남자의 구별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같은 과 여학생들하고 MT를 가면은 같은 과 여학생들하고 따로 놀았어요. 여학생들은 저쪽에서 놀고 있고 남학생들은 이쪽에서 놀고 있고 뭐 그런 지경까지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죠. 근데 다시 곤잘로 얘기로 돌아가면은, 그래서 제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야, 그러면 너희들 만났을 때가 나이가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지금 이제 곤잘로는 33살이고 여사 36살이에요. 근데 걔들이 만난 나이가 4년 전이었어요. 그러면 곤잘로가 28살 때 만난 거죠. 야, 이건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28살의 남자와 32살의 여자가 만났는데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고 그냥 남사친 여사친으로 지낸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어릴 적에 동네 친구처럼 사귀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계속 그렇게 여사친 남사친으로 남는 건 가능하지만, 어른이 돼가지고 만났는데 여사친 남사친이 됐다? 그거는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죠. 제가 그래서 계속 물어봤어요. 그날 이제 술도 좀 마시고 마리화나는 안 했습니다. 걔들 둘은 또 마리화나도 좀 하더라고요. 여기는 마리화나 하는 게 거의 합법입니다.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해롱되고 있고, 저도 좀 술을 좀 많이 마셨는데 제가 이제 물었어요. 야, 3박 4일 동안 텐트에서 그렇게 같이 지냈으면 만약에 어느 순간 곤잘로가 보라초라 하거든요. 보라초. 뭐 아주 그냥 취해가지고 해롱되는 상태를 보라초라는데, 보라초의 상태에서 만약에 곤잘로가 너 여사친을 섹스를 하고 싶어 하면 어떡하냐, 그런 기분을 느낄 수도 있지 않냐, 제가 이제 강하게 질문을 했죠. 텐트 아니니까 뭐 피부도 닿을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어떤 성욕을 느껴서 너를 서로 사랑을 하려고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둘 다 아주 생색을 하면서 전혀 그런 건 없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자친구한테 물어봤죠. 여자애한테 너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걔가 내한테 정말 참 좋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나는 곤잘로를 굉장히 신뢰하고 믿는다. 나는 곤잘로를 굉장히 신뢰한다.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우리는 3일 동안 서로 노래도 부르고 재밌게 캠핑 생활을 즐길 수가 있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과연 어느 문화가 옳을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바릴로체에서 알게 된 여자애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아주 어린데 22살이었어요. 난 요번에 만나서 걔 나이를 알았습니다. 그때는 나이도 몰랐어요. 굉장히 어린 애인데 왜 걔가 내하고 좀 친해졌냐면 걔가 한국의 매니아예요. 요즘 그 남미에서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K-드라마와 K-팝 때문인데 제 영상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얘가 뭐 김치 매니아에 호스텔에서 김치 파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부에노스아이레스 오는데 걔가 이제 오기 전에 멘도사에 걔가 여행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멘도사에 왔는데 너를 만나고 싶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만났죠. 같이 이제 커피 한잔 하고 그냥 헤어졌는데 어떤 남자와 같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남자 나이가 61세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22살의 여자애와 61세의 남자가 같이 여행을 왔다? 그리고 호텔방에서 함께 잔다? 뭐 우리 사회로서는 상상을 분명히 그거는 뭐 원조 교제 아니면 뭐 이상한 관계로 우리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그런 질문을 못 하죠. 무리한 질문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약간 용기를 내갖고 내가 진짜 궁금한 데만 하나 물어봐도 되겠냐라고 물었어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대답 좀 해주라고. 너 둘이 관계가 진짜 뭐냐 그랬더니 그냥 아미고래요. 아미고스 친구래요. 야씨, 나이 차이가 거의 40살 가까이 나는데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냐. 그리고 그 뭐 둘이가 어떻게 같이 호텔방에서 사는데 그건 뭔가 좀 빠레야 아니냐. 빠레야가 연인이거든요. 짝이란 뜻인데. 그랬더니 맞다, 아미고스 빠레하다 그러더라고요. 아미고스 빠레하가 뭐냐면 친구의 짝이라는 거예요. 좋은 친구, 절친 친구. 그래서 나중에 이제 걔들이 진짜로 자기네들은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숙소에서 돌아와서 좀 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와, 그래, 어쩌면 우리 사회가 한국이 옛날 유교 문화 덕분에 해서 내외가 심했고, 그 다음 나이도 굉장히 중요시했고, 근데 여기 나라 사람들은 나이와 성별과 무관하게 친구가 될 수 있는 이 자유로움. 만약에 나도 뭐 정말 그런 문화가 있다면 젊은 뭐 이성 친구와 함께 같이 여행도 가고 뭐 재밌을 수 있잖아요. 물론 그걸 뭐 불륜으로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는 불륜이 아닙니다. 얘들은 절대 불륜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 물론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있는데, 제가 다른 편에도 찍었지만은 여기에 데레초 아미고스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6명이 있는데 만약에 어느 날 두 남녀가 성적으로 즐겼다. 그게 이제 베네피토, 아미고스 베네피토, 뭐 친구와의 이익 또는 아미고스 데레초, 아미고 데레초, 아미고의 권리라고도 합니다. 그런 것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 문화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문화죠. 굉장히 힘든 문화인데 이 나라, 이 남미에서는 그게 굉장히 쉽게 받아들여 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제 감정은 어느 나라를 여행 갔는데 뭐든지 프로히비도 안 되게 금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모로코 갔을 때 굉장히 그게 힘들었는데 뭐든지 안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군대나 군인이나 경찰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저기서 이러면 안 된다, 텐트도 못 치게 해요. 그러나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또는 뭐 여기 남미 이런 나라에서는 한 번도 규제를 받은 적이 없어요. 뭐 자전거를 끌고 뭐 백화점에 들어가도 되고, 물론 일부 공간에서는 규제를 하지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어느 문화가 더 우월하다, 뭐 낫다라고 말하기는 그러고, 어느 문화가 더 높고 어느 문화가 수준이 낮다라고 얘기하려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움,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모든 어떤 사회의 통념이나 그 인습으로 인해서 규제를 많이 받는 사회와 규제가 없는 사회 중에 어느 사회가 더 바람직한 사회냐?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사회가 더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남미에 와서 느꼈던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